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아주 특수한 자료를 하나 입수했습니다. 바로 한 컨퍼런스에서 녹음된 음성 기록인데요. 파이네트워크 그리고 사이너스라는 두 팀의 발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이 암호화폐 대중화 그리고 또 실제 사용 사례를 통해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 핵심 아이디어를 오늘 한번 같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음성 기록 들어보니까요. 암호화폐 기술이 단순히 그냥 투기적 자산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좀 스며들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당히 흥미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그 실제 유용성하고 대규모 사용자 채택, 이 두 가지 키워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암호화폐 업계가 가진 고민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가끔 그들만의 리그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 팀들은 그 벽을 좀 넘어서려는 시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자, 그럼 먼저 파이 네트워크가 정확히 어떤 건지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료에 따르면요. 파이는 이게 단순히 또 하나의 암호화폐가 아니에요. 자체적인 레이어 1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서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명이 넘는 참여자, 스스로를 파이오니어라고 부르던데 이분들이 활동하는 거대한 소셜 네트워크이기도 하고요. 이 중에 1,400만 명 이선은 자체 개발한 KYC, 그러니까 고객 신원 확인 절차까지 마쳤다고 하고요. 또 개발자들을 위한 플랫폼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이 개발자 경험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블록체인 기술 통합 과정을 좀 추상화해서 개발자들이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같은 익숙한 언어로 실제 사용자에게 필요한 앱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거죠. 유용성 중심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 아래에서 파이 브라우저 내에서 작동하는 지갑이라든지 지역 상거래 앱 같은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발표에서도 특히 한국에서의 그 지역 커뮤니티 기반 상거래 활동이 아주 활발하다는 점이 언급되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개발자들이 꼭 블록체인 전문가가 아니라더라도 좀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춘 거네요.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좀 궁금한데요. 창립자들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나요? 들어보면 스탠코드 대학 출신의 박사들이라고 하고요. 특히 HCI, 그러니까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하고 컴퓨터 과학, 또 분산 시스템, 사회과학 이쪽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분들이 기술의 어떤 혁명적인 잠재력은 믿었지만 동시에 이게 일반 대중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장벽이 높다. 이걸 좀 절감했던 거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블록체인의 힘, 그러니까 가치 창출이나 소유의 기회 이런 걸 좀 제공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HCI 배경이 있다는 게 흥미롭네요. 기술 자체보다는 그 기술을 쓰는 사람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는 의미일 테니까요. 바로 그 점이 초기 접근 방식에서도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쇼핑몰 같은 아주 일상적인 공간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막 인터뷰를 시도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사용하지 않는지, 어떤 점이 좀 장벽으로 느껴지는지 이런 걸 직접 파악하려고 했다는 일화가 소개되거든요. 기술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용자 중심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 진짜 사용자 목소리에서 출발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음성 기록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이름이죠. 사이너스 또는 사인이라고도 하던데 이 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블록체인 외부의 현실 세계 데이터, 그러니까 오프체인 데이터를 블록체인 위로 가져오는 그런 기술에 좀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부나 중앙은행하고 협력해서 국가 단위의 중요한 데이터를 블록체인 위에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상당히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안에 암호화폐가 세계 최대 규모의 자본시장으로 성장해서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상당 부분 보완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 국가 단위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올린다니 이건 정말 스케일이 큰 비전인데요. 그걸 그럼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도 좀 언급이 되었나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남은 건 아니지만 이걸 위한 접근 방식으로 여러 국가에 좀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암호화폐 인프라 펀드 이런 개념을 구상하고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로웠어요. 마치 각국 정부한테 우리가 당신들 디지털 전환을 위한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하는 듯한 모습이랄까요?
이게 파이 네트워크가 개인 사용자 중심의 어떤 상향식, 그러니까 바텀업 접근을 취하는 것과는 좀 대조적으로 제도권하고 협력을 통한 하향식, 탑다운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대비네요.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암호화폐의 대중화를 노리는 셈이군요. 사이너스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소개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토큰 테이블이라는 자체 제품을 소개했는데요. 이게 원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자기들 토큰의 지분 구조, 그러니까 캡 테이블을 관리하는 도구로 개발을 시작했는데 이게 발전해서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용자에게 토큰을 아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분배하는 시스템으로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대규모 에어드랍 캠페인에서는 무려 42만 2천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토큰을 성공적으로 분배했다고 하니까 단순한 개념 증명을 넘어서 실제 대규모 처리가 가능한 기술력을 확보했다. 이 점을 좀 강조하더라고요. 이야, 42만 2천 명 분배라니 규모가 정말 엄청나네요. 단순 아이디어를 넘어서 진짜 작동하는 솔루션을 만들었다. 이런 증거가 될 수 있겠군요. 그럼 이 두 프로젝트의 발표를 쭉 관통하는 핵심 철학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유독 실제 유용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들렸거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두 팀 모두 암호화폐 시장의 그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나 어떤 투기적인 측면보다는 사람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고 일상에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 점을 매우 강하게 피력합니다. 특히 현재 암호화폐 업계가 다소 좀 메아리방, 에코체인버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서로 비슷한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는 좀 날카로운 지적을 하기도 했죠. 아, 그 메아리방을 깨고 나와야 한다 이런 주장이군요. 그럼 어떻게 그걸 깰 수 있다는 걸까요? 결국은 실제 사람들의 필요, 그러니까 휴먼 니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기존 시스템에서 가치를 그냥 가져오는 것, 예를 들면 뭐 더 빠른 송금이라든지 낮은 수수료 같은 것보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 즉 밸류 크리에이션이 훨씬 어렵지만 암호화폐 기술이 진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길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 확실히 더 어려운 길이겠네요. 근데 여기서 다시 아까 말씀하신 파이 네트워크 창립자들의 그 HCI 배경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실제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 제품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과정의 중요성? 이런 걸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왜 그렇게 거대한 소셜 네트워크 형태를 취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바로 이 지점하고 맞닿아 있어요. 단순히 사용자를 많이 모으는 걸 넘어서 그 방대한 사용자 풀로부터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얻어서 실제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품과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거죠. 뭐랄까 일종의 거대한 리빙 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파이 네트워크가 내세우는 구체적인 기술적인 특징들, 이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된 KYC 솔루션이 상당히 독특해 보이는데요. 네, 파이의 KYC 솔루션은 여러 면에서 좀 주목할 만합니다. 우선 1,400만 명 이상이라는 처리 규모 자체도 대단하지만요. 사용자들이 별도로 뭐 법정화폐, 달러나 원화 같은 비용을 내지 않고 파이코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이걸 설계하고 개발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또 기계 자동화하고 인간 검증자, 그러니까 커뮤니티 구성원들이죠. 이분들의 협업을 통해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신분증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용 없이 전 세계적으로 KYC를 가능하게 했다는 건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발표에서는 웹3 시대에는 아무래도 실제 자산의 소유권이라든지 금융 거래 같은 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익명성보다는 신원 확인을 통한 어떤 책임과 규제 준수가 필수적이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해요. 즉 미래의 탈중앙화된 경제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미리 예방하고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어떤 신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KYC를 본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수집된 방대한 KYC 데이터가 그럼 어떻게 관리되고 보호되는지 이런 거버넌스 구조는 앞으로 좀 더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 미래를 위한 기반 다지기다. 이런 의미군요. 또 다른 기술적 특징은 없었나요? 파이파워드 앱 스튜디오라는 것도 강조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코딩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도 비교적 쉽게 자기 아이디어를 앱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인데요. 근데 단순히 코드 생성을 돕는 걸 넘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앱을 수천만 명의 파이 네트워크 사용자들에게
즉시 배포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유통 파이프라인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개발자하고 실제 사용자 간의 거리를 획기적으로 좁히겠다, 이런 의도인 거죠. 향후에는 AI 기술을 통합해서 이 과정을 더 가속화할 계획이라고도 하고요. 이야,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앱을 만들고 또 바로 사용자까지 만날 수 있게 한다. 이거 뭐 거의 앱스토어 같은 생태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려는 시도로 보이네요. 그럼 보안 측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파이의 보안 모델은 그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에 기반을 두지만 좀 독특한 요소를 추가했어요. 블록체인 노드 자체가 모든 사용자의 휴대폰에서 직접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모바일 앱 사용자들이 각자 신뢰하는 다른 사용자들을 지정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방대한 신뢰 그래프, 트러스트 그래프, 정보 이걸 컴퓨터 노드들이 활용해서 합의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네트워크의 보안을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신뢰 그래프라.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서로 보증하는 그런 관계망을 활용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마치 초기 구글 검색 엔진이 웹페이지 간의 링크 관계를 분석해서 중요도를 판단했던 페이지랭크 알고리즘하고 좀 유사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많은 일반 사용자들이 자신의 어떤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네트워크 보안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든 거죠. 물론 이런 사회적 신뢰 기반의 보안 모델이 소셜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 11 공격, 그러니까 가짜 계정 생성 공격 같은 특정 유형의 위협에는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은 기술적으로 좀 더 깊이 살펴볼 지점이긴 합니다. 기존의 작업증명 POW나 지분증명 POS1은 또 다른 보안상의 장단점을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사이너스의 토큰 테이블 역시 아까 이야기 나눈 것처럼 수천만 명에게 토큰을 분배해야 하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기술 솔루션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론에 그치지 않고 진짜 현실의 문제를 풀었다는 점이요? 맞습니다.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려는 프로젝트들한테는 토큰 분배가 매우 현실적인 기술적 과제인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건 사이너스의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과정에는 어려움도 당연히 따랐을 텐데요. 발표에서 어떤 도전 과제들이 언급되었나요? 파이네트워크 측에서는요, 기존 암호화폐 업계의 어떤 일반적인 성공 공식, 예를 들면 빠른 토큰 상장이라든지 거래소 중심의 생태계 구축 같은 좀 정형화된 방식, 발표자는 이걸 쿠키 커터 프로세스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 많은 오해와 비판에 직면했다고 토로합니다. 특히 네트워크 전체에 걸쳐서 대규모 KYC를 요구한다거나 투기적 수요보다는 실제 사용자를 더 강조하는 점, 이런 것들이 기존 업계 시각에서는 좀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거죠. 아, 남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아서 생긴 오해군요.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습니다. 커뮤니티의 성장 속도가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서 프로젝트 초기에는 잦은 서비스 중단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더라고요. 수천만 명이 매일 접속하고 활동하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건 기존의 거대 웹2용 기업들에게도 엄청난 도전인데 이걸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환경 위에서 심지어 좀 제한된 자원으로 구현해야 했으니 그 어려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사용자가 너무 빨리 늘어도 문제군요. 또 다른 어려움은요? 이렇게 거대한 글로벌 커뮤니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소통하는 것 그 자체의 어려움도 언급됩니다. 공식적인 소통은 주로 영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전 세계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각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정보가 잘못 전달되거나 왜곡될 수도 있고 심지어 파이 네트워크 팀이나 창립자를 사칭하는 스캠 시도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식 웹사이트 myinpie.com이라든지 앱 내 공지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거듭 강조하고요. 사이너스 측에서는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했나요? 사이너스는 시장의 단기적인 유행이나 어떤 과대 광고, 하이프 사이클에 흔들리지 않고 당장은 좀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믿는 핵심 기술, 예를 들어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대규모 자산 분배 시스템 같은 것에 꾸준히 집중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단기적인 성과에 대한 압박 속에서 묵묵히 기초를 다지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군요. 각자의 길에서 정말 만만치 않은 도전들을 헤쳐왔네요. 그렇다면 이들은 앞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비전은 어떻게 그리고 있나요?
파이네트워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용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걸 명확히 밝힙니다. 앞서 언급한 앱스튜디오를 통해서 일반 사용자들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아이디어, 그러니까 풀뿌리 혁신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파이네트워크 벤처스라는 조직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유망한 프로젝트나 팀에게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이 두 가지 트랙을 병행하면서 생태계를 확장하려 합니다. 특히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통합해서 앱 개발의 문턱을 더욱 낮추고 또 새로운 형태의 유틸리티를 창출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너스의 미래 계획은 어떤가요? 아까 말씀하신 그 정부와의 협력 같은 것들, 이게 좀 구체화될까요? 네, 사이너스는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표준화된 국가 단위의 암호화폐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그 야심찬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시장의 어떤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인프라 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로도 읽히네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음성기록 자료를 통해서 파이네트워크와 사이너스는 암호화폐의 어떤 투기적 열풍을 넘어서 실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억 명, 나아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술로 만들겠다. 이런 매우 담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대규모 KYC 시스템이라든지 코딩 없이 앱을 만드는 도구, 또 신뢰 그래프 기반의 보안, 국가 단위 데이터 온체인화, 대규모 토큰 분배 기술 등등 기존과는 다른 독특하고 과감한 접근 방식들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기존의 관행을 따르지 않아서 생긴 오해들도 있었고 기술적인 또 운영적인 도전 과제들, 그리고 수천만 명 혹은 그 이상을 목표로 하는 거대한 커뮤니티를 관리하는 데서 오는 복잡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찌 보면 아직은 진행 중인 실험이라고 봐야 할 측면도 있고요. 하지만 이들이 보여주는 어떤 장기적인 비전과 실제 유용성에 대한 끊임없는 강조는 앞으로 암호화폐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과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상향식 접근과 하향식 접근, 과연 어떤 방식이 혹은 이 두 방식의 조합이 암호화폐의 진정한 대중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파이네트워크와 사이너스에 대한 심층 분석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쩌면 아직은 좀 멀게만 느껴졌을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의 기술이 단순한 투자나 거래의 대상을 넘어서 언젠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유용성을 제공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한 번쯤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 분석에서도 흥미로운 자료와 깊이 있는 통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